네, 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어, 이 촬영을 하다가 보니까 얘가 그 어떤 인공지능 포커스 이런 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면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정신이 없네요.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예, 예. 그동안 항상 다른 분이 일을 찍어주다가 제가 어떤 셀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됐네요. 그래서 다시 바로 잡고 2부를 본의 아니게 2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매도 이야기를 잠깐 하다 말았죠. 공매도는 질문을 그죠? 이제 질문을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대한 저희의 생각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그죠 접해본 사람과 안 접해본 사람은 좀 이제는 많은 차이가 생겨요. 공매도를 과거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과거에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하신 분들은 공매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주식은 했지만 잘 몰라. 그냥 남들이 나쁘다니까 나쁜 거야. 그렇게 아는 분도 있고, 그거는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후유증은 엄청나요. 무시 못 한다는 거죠. 공매도는 그죠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이 떨어져야 내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을 것은 없죠. 떨어져야 이득을 얻는 분야니까. 개인하고는 반대의 위치가 있어요. 개인들은 무조건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죠. 공매도가 그죠? 전면 재개된다 이야기가 계속 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패턴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공매도를 많이 지켜봤고 경험을 해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요 전산화 되었죠. 전산화. 과거에는 아날로그, 수기, 장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막 성행하는 거예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차라는 게 있어요. 대차는 뭐죠?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오는 거. 주식을 빌려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이 필요해. 빌려줘. 그러면 맥주, 천주 빌려주니까 돈을 빌려준 만큼 돈을 줘.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빌려줘요. 그러면 그 빌려간 사람은 그걸 기록을 남기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차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절차를 생략해요. 안 하는 거죠. 야, 막 대충 해. 그러니까 하는 거. 이게 이제 불법 공매도예요. 이거는 막 해. 자행해. 당연하다는 듯이 막 해. 안 걸려. 괜찮아. 적발할 능력도 힘도 없어. 막 해. 그러다 재수 없이 어짜 10원 케이스를 하나 더 걸리면 어떡해요? 벌금 내면 돼. 내가 한 100억 이익 얻고 한 1억 벌금 맞아. 하나도 안 무서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막 계속 쭉 패는 거예요. 없는 주식을 계속 파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매해는 장사 없다고. 그 불법이 계속 자행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적발이 되고 이제는 개인들이 들고 막 일나. 공매도에 불법 공매도 이런 걸 계속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권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치로. 선거 때.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이거 불법 공매도 했다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너무 이제 세상이 시끄러워졌어. 개인들이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꼬랑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고 제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3월 31일 이후부터 봐야 알겠죠. 어쨌거나 이제는 전산으로 기록을 다 남긴다 하니까 시스템이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불법으로 했는데 관행처럼 했는데 그게 안 돼. 이제는 합법적으로 가야 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를 해야 된대. 그럼 대차는 그죠? 공매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딱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대차, 참고. 일종의 뭐 어떤 뭐 그죠? 뭐 슈퍼 같은 거, 편의점 같은 거 그런 거 구축해둔 거예요. 파는 물건은 공매도를 치기 위한 주식들을 쫙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대차 잔고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면 얘가 향후에 그죠? 공매도가 어떻게 된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선행지표 대차가 급증하면 이후에는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거나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했죠. 그러면 이 정권사나 어떤 이쪽에서는 이제 3월 31일 공매도 가게가 오픈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물건을 막 채워야 되겠죠. 공매도 손님을 위해서. 근데 막 얘를 채워 넣어요. 28일 같은 경우 28일 하루만요. 3억 주, 그지 2억 9천 뭐 얼마인데 그진 3억 주 가량이 이 공매도 창고로 들어왔어요. 물건이 대차 창고에 3억 주가 들어온 거예요. 2023년 11월 달 이때가 거진 어떤 공매도가 규모가 한 20억 주 가량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거래가 중지되고 이러면 쭉 흘렀죠. 근데 다시 재개된다니까 여기다가 막 집어넣다 보니까 23년도 11월 달 스톱될 그 당시가 한 20억 4천만 주 정도의 대차거래 잔고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요 거진 그 수준까지 다 회복했어. 대차거래 잔고에 물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이제 공매도로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걸요, 아마 20억 주 하니까, 와, 20억 주 그게 뭐야? 잘 모르겠어.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거진 한 66조 정도가 공매도 창고에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 배팅 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스톱되어 있는 이 기간에는 그죠? 외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뭐 악재가 있어도 웬만큼 버텨줘. 왜? 외인들이 사주니까. 외인들이 계속 지탱을 해줘. 지지를 해줘. 그러니까 버텨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공매도라는 게 생겼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상승 배팅할 필요가 없어. 안 좋아. 공매도 왕창 때리놓고 물량 폭탄 투하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액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면요 그대로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어떤 계엄령 이후에 탄핵 시간 질질 끌어요. 대통령도 없어. 대통령 권한 대행도 없어. 대행의 대행도 없어. 막 우왕좌왕. 그러면 그전에 이제 그동안에는 어찌어찌 버텨왔어. 근데 이제는 공매도가 부활되면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풀이해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아. 문제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하락 배팅, 공매도 왕창 치고 그냥 주식 다 팔아치워버리면 돼. 폭락시켜버리면 돼. 세상은 월가는 미국은 그죠? 거대한 한머니, 헤지펀드 다 어찌 보면 한통속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탄핵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결과가 안 나와.
헌재에서 판결이 안 나와. 그러면 불확실성, 나라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그죠, 우왕창 공매도 치고 그 다음에 뭐 무디스 같은 이런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한국 신용등급 강등 빵 때려버리고 정치 불안, 그러면 대혼란, 주시장 대폭락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떼돈 버는 거예요. 하락 배팅 해놨으니까. 그게 공매도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거를 공매도를 차단해두니까 서로가 방향이 같았어. 올라야 우리가 서로가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지금 안 그렇다는 거죠.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구축 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개인들은 어때요? 오늘만 봐, 오늘. 아무리 내일 모레 막 설명을 해줘도요, 그걸 맞기를 못 알아들어요. 저도 예전에 한 20년, 20년 전 이럴 때요, 이 주식을 뭔가를 물어보면 좀 설명을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죠.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돌 깬다 그랬어요. 돌. 어휴, 이 돌을 언제 깨냐. 저 돌을 어떻게 깰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말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좀 어떤 답답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면 뭔가를 이야기를 이제 이래 사람들하고 대화를 막 해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오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야, 앞으로 다가올 일이 이래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비중을 줄여야 돼 하면 걱정도 팔자다. 그때 보고 바로 줄이면 돼.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세상에 100%는 없다. 또 하루아침에 주식이 100% 찼다가 내일 전량 다 매도했다. 그거는 아니다. 계속 주식이란 거는 상황을 보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현금 비중을 높이고 그죠?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인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우리가 해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공매도가 하루아침에 욱 크진 않아요. 그 공매도 창고, 그 마트를 보니까 계속 물건이 쌓이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갖다 엮고, 에코프로도 갖다 엮고, 삼성중공업 갖다 엮고, 공매도 치세요 손님들 하고 물건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규모가 자꾸 크죠. 아, 이거 심각하실 수도 있다. 우리 지금 고객예탁금, 그죠? 한, 얼마예요? 고객예탁금. 한 53조? 좀 늘었다가 53조? 개인들 신용. 최근에 열심히 많이 쳤죠. 근데 한 16조대에서 18조까지 늘어났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66조라는 돈이 공매도 대기로 딱 쌓여 있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 공매도 팔자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객예탁금이 확 늘어나든지 새롭게 유입되는 뭔가 돈이 아니면 호재 뭔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없어. 나라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그죠? 대체 좋은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위험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결산 보고서가 막 쏟아진댔죠. 그거 열심히 봐야 된댔죠. 그걸 열심히 보면요 섬찟해요. 작년 2024년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있는 돈 다 까먹었어. 그동안 벌어난 돈으로 어려운 시국에 겨우 견디고 했어요. 근데 결산 보고서 이를 쭉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있는 돈 다 까먹고 이제는 빚을 내서 연명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올해가 그래요. 이거 정말 섬찟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없는 기업, 위험한 기업, 아 이거 심각하다. 돈을 그동안 벌어난 돈을 빼쓰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제는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이런 종목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급적이면 이제는 코스닥 보면 안 된다. 코스닥은 손대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계속 탈출을 하죠. 빠져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해요? 과거 한 3, 4년 동안 아마 저랑 매매를 했으면 아실 거예요. 과거 3, 4년 동안 언급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종목들을 막 이제는 사기 시작하죠. 대형주를. 그것도 일종의 공매도하고 같은 거예요. 공매도는요, 비싼 주식을, 비싼 주식, 자기네들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거품이야. 비싸. 공매도 치는 거예요. 공매도는요, 약간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주식이 오를 때는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이 공매도를 칠 때는 이게 거품이라는 자신감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매도 대상이 있는 주식의 특징은 뭐냐? 다 비싸다는 거예요.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2차전지 지금 대부분이 바닥이에요. 바닥이지만 그래도 비싸. 시가총액 8조짜리가 3천원씩 적자가 나. 앞으로는 돈을 벌 거야. 그 앞으로가 언제? 10년 후에?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제일 먼저 타겟이 2차전지 같은 거예요. 바이오 해당되는 거예요. 2차전지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건 공매도 딱 먹이감 딱 좋은 거야. 그리고 2차전지에 집중돼가 있는 돈들이 또 개인들의 신용 막 쌓여 있어. 그러면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보는 거예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정확한 데이터예요. 분석이에요. 그리고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2차전지 업종 우리나라 이거를 견뎌낼 수 있다. 저는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 2차전지 이거는 캐즘이 아니고 화재 위험이에요. 그죠? 생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대 사람들이 확산될 수가 없어. 안 사. 내 생명을 담보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극히 일부. 그래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열폭주 현상, 이 배터리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전기차가 우리 시장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 그런 주의거든요. 실제 안 팔려요. 물론 뭐 어떤 경기가 침체, 어렵고 힘드니까 그 비싼 자동차를 누가 사느냐?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성장 못한다. 결국 답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전기차가 성장을 한다. 그전에는 힘들다. 근데 전고체는 그죠? 뭐 삼성 SDI 요 정도만 집중 투자를 하지 다른 데서는 투자를 안 해.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계속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2차전지 결국 뭐 호황이다, 뭐 점점 좋아진다, 미래 비전 뭐가 있으려면 팔아먹을 대상이셔야죠. 그죠? 내연기관차가 역사가 그죠? 100년이 넘어요. 중국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100년이 넘은 내연기관차를 지금부터 연구해서 따라잡느니 차라리 우리는 세상에 없는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에 올인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 좋은 생각. 그래서 20몇 년 전부터 전기차에 막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어떤 전기차의 이 어떤 발전 속도는 엄청나요. 우리는요, 흔히 국뽕이라죠, 국뽕. 중국은 약간 얕잡아보고 비하하고, 에이, 중국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국은, 그죠? 우주 정거장도 만드는 국가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비아냥거려, 그건 잘못된 거죠. 뭐, 국위선양, 국가를, 뭐,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는 좋아요. 좋지만, 적어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죠? 비아디. 중국의 어떤 비아디. 얘가 이제는 테슬라도 때려잡는 거예요. 한때 테슬라가 그죠?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몰이를 해요. 또 중국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테슬라를 밀어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중국에다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아주 싼 인력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또 더구나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죠? 그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어 주는 거고, 테슬라는 그래서 전국 전 세계 시장에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묘하게 돌아가죠. 트럼프 옆에 오른팔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엄청난 서학개미들 테슬라를 막 배팅했죠. 근데 지금 반동가리가 나 있죠. 근데 이 반동가리가 나가 있는 이 지점에서 또 세상은 테슬라 불매운동을 벌여요. 유럽의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그런 운동을 해요. 스티커 같은 거. 이 스티커 뒤에는 이래 붙어 있어요. 뭐가?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저는 테슬라를 샀습니다. 욕하지 마라. 내가 테슬라 타고 다닌다고 욕하지 마라. 나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그 효율 정부 효율부죠. 정부 효율부 거기에 수장이 되기 전에 테슬라를 샀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지 마라. 이런 스티커 하나. 그리고 다른 테슬라가 아닌 다른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스티커를 붙여요. 뭐라고? 저는 일론 머스크가 미치고 나서 이 차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안 산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테슬라가 지금 위기예요. 중국에서도 위기, 유럽에서도 위기. 안 팔리는 차로 가는 거예요. 차라는 건 뭐죠? 대중, 소비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대중적인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을 봐야 되는 자동차 회사가 정치색을 분명히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트러블,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우리가 테슬라를 사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지금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중국은 계속 치고 올라가. 중국이 우리나라 배터리 사줄까요? 쓸까요? 아니죠. 자기네들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정말 중국을 몰라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좀 그래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최고야. 무조건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되어 있어.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할 때 저는요, 제가 내린 결론은 중국을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로 중국을 이길 수는 없다. 앞으로 세상의 절반은, 전기차 시장의 절반은 무조건 중국이 갖고 간다. 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엄청 좋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배터리도 필요에 의하면 다 만들어내요. 원자재까지 다 갖고 있는데 중국 비하디 말고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한 100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만 해도 한 500개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그 안에는요,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전기차, 그 뒷면에는 전부 또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겠죠.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되어 있고, 우리 전기차 브랜드, 기아, 현대, 아이오닉, EV6 브랜드 몇 개나 돼요. 공매도 타겟이 2차 전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2차 전지가 공매도 타겟이 되면 계속 빠져. 그럼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애들이 이제는